김경환의 미치겠을. 이번에 이야기할 주제는 교육입니다. 어떤 교육이냐? 제가 10대 청소년들을 만나면서 느끼고 배웠던 교육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청소년 교육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도 조금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특성화고 출신이라 교육적 혜택을 막 누리지도 못했고, 고등학교에서 대학 원서 쓸 때는 어떤 대학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원서를 쓸 정도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결핍이라고 할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오고 나니까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나같이 정보 부족이나 환경 때문에 불이익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은 걸 알려주고 도와주려고 노력하면서 교육봉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교육봉사를 하다가 입대를 하고, 저는 운 좋게 그 경험을 통해서 소외지역 학습이라고 하는 청소년 멘토링 담당 군인 멘토로 파견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역아동센터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13살 소녀와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 가서 막 말을 걸었는데요,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는 동안 제가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선생님이랑 얘기하기가 싫은가? 혼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대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날은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종이랑 펜을 두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여기 좀 써주라. 선생님 잠깐 나가 있을게 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 소녀가 막 글을 쓰더라고요. 그리고 한 20분 정도 지났을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았죠. 그래서 읽었더니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남자 선생님이어서 불편했다. 군인 선생님이어서 무서웠다. 하지만 선생님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노력해 볼게요. 잘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이라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와의, 그 소녀와의 멘토링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학습도 같이 도와주고요. 많은 학교 생활이나 가족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친해지니까 한 날은 그 소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는 저희 아빠가 아침에 일 나갈 때 발에 연고 발라줄 때가 가장 슬퍼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라고 했더니 겨울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발이 막 갈라져서 피가 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는데? 라고 했더니 일용직 근로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때 22살 김경환은 너무나 어리고 편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회에. 일용직 근로자 하면 뭔가 동정과 연민이 먼저 마음에 앞서더라고요. 그러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대답 못 해주고 마음이 아팠겠다 라고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나서 한 한 달 정도 지났을 땐가 또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엄마는 중국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문화 가정이구나. 지금 이렇게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되는데, 또 22살 경환이는 다문화 가정이구나. 짠하다. 또 이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편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두 얘기를 듣고 나름 좀 마음에 무게감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부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센터에 있는 센터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센터장님께 가서 말씀드렸죠. 센터장님, 그 소녀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고 학교 생활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또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 이야기를 같이 해주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센터장님께서 이러셨습니다. 우리보다 낫네. 우리한테도 안 하는 얘기를 쌤한테 하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뭔가 알게 모르게 뿌듯함과 그 부담스러움이 약간 뿌듯함으로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 아이한테 진짜 의지가 되는 어른이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두 달이 지났을 때 그 소녀가 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저희 오빠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살짝 좀 놀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래, 오빠가 좀 아픈 데가 있구나. 너는 어때? 라고 물었죠. 너는 오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좀 부끄럽고 싫었는데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정말 저는 거기서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군생활 동안 너무 힘들었던 제 마음을 그 13살 아이의 입에 나온 그 말 때문에 엄청나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20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언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뿌듯함도 있었고, 내가 10대 청소년들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면서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작게나마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짧은 9개월 정도의 멘토링이 끝나고 제가 전역할 때쯤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오늘 마지막 수업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더니 편지 하나랑 팔찌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아마 제가 오늘 마지막 수업이었다라는 걸 센터장님께서 미리 전날 전 수업에 말씀해 주셨나 봐요. 그래서 편지를 주면서 그 노란색 팔찌를 줬는데요. 제가 그 팔찌를 끼니까 손에 잉크가 막 묻어나더라고요. 아마 이렇게 뽑기 같은 걸로 뽑은 팔찌였겠죠. 근데 정말 그걸 소중한 걸 선물해 주듯이 그 13살 아이가 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위병소로 복귀를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날 정말 혼자 울었습니다. 복귀하다가. 그냥 이유는 알 수 없는 그 뭉클함과 그냥 따뜻함에 제가 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군대를 전역하게 됐고 전역을 하자마자 지역아동센터에 봉사활동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매주 월요일마다 봉사활동을 지역아동센터로 갔는데 거기서 친해진 12살짜리 까불이 남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한날은 조용히 프로그램실 구석에 앉아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머지 친구들한테 심각성을 느끼고 잠깐만 자리 좀 비켜줄래? 하고 그 아이와 대화를 시도했죠. 왜 울고 있어? 힘든 일 있어?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가 맨날 술 먹고 게임만 해요. 엄마가 혼자 돈 벌어서 저희들 먹여 살리는데 맨날 싸우다가 이제는 이혼한대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시절의 가정 환경이 막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거든요. 그 불편한 감정이 올라와서 불편한 것도 있었고 그냥 한없이 밝았던 그 아이가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안타까움도 같이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막 드니까 어떻게든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이 힘듦을 좀 덜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막 얘기를 했죠. 어떤 게 제일 힘들어? 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정말 깜짝 놀랄 대답을 해버렸어요. 선생님, 저는 2살 어린 제 동생이 걱정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12살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동생을 걱정할 상황인가? 진짜 더 마음이 아프면서 그 부모님이 그냥 보지도 않았는데 싫어지더라고요. 그냥 미워지고. 근데 그냥 그 친구한테 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그 가정 상황이라는 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으라고. 하나도 와닿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무조건 외워서 마음속에 담아두라고. 그 얘기는 이거였습니다. 네 인생 살아. 너만 생각하고 살아. 너만 딱 생각하고 산다. 이거 한마디만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기도 했거든요. 나만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그 아이한테 그 얘기를 해주면서 같이 엄청 울었어요. 또 그 센터에서. 그래서 그 아이를 달래주고 그 이후로의 소식은 모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센터를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청소년들의 삶에 딱 한 걸음은 더 내디딜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10대가 가장 많이 바뀔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는 변동의 시기인데 이렇게 주저앉고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환경 탓 때문에. 13살 여학생의 이야기도 12살 남학생의 이야기도 본인들이 잘못한 건 단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환경들이 좀 좋지 않았구나. 왜냐면 13살 그 여학생도 항상 의기소침해 있고 다운되어 있는 게 보였거든요. 그게 아마 집에서의 환경 탓이 아니었을까. 문득 13살 김경환의 과거도 떠오르더라고요. 뭐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저는 청소년들의 상담과 교육을 하는 저만의 철학이 생겼고 저만의 방법들이 생겼어요. 뭐 이걸 구구절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 교육이라고 했을 때 그게 단순히 국영수의 이런 입시 위주의 교육이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옆에 동네 형, 삼촌, 어른이 한 명쯤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청소년 교육에 임하게 됐습니다. 혹시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어려운 환경에 놓여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언제든 이야기해 주시면 또 제가 그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브릿지 김경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